전기 자전거, 전기 모터가 달려 주행하기 편리하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이 전기 자전거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오후 3시 무렵 한 70대 여성이 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 상점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요네자와 아키코라는 인물로 금융기관에서 정년퇴직한 남편과 함께 프랑스나 영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며 노년의 삶을 즐기던 평범한 여성으로, 비록 70대였음에도 남편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가는 등 금슬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날 요네자와 씨는 상점가로 장을 보러 갔는데요. 이 장소는 다소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출입할 수 없는 보행만이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요네자와 씨가 길을 걷던 3시 15분, 그녀는 돌연 뒤에서 큰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를 콘크리트에 강하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들이받은 것은 전기 자전거를 탄 한 여성이었죠. 이 여성의 이름은 모리노 미쿠. 대학생이던 그녀는 이날 상점가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마실 것을 구매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탑승한 자전거는 모터가 달린 전기 자전거로 당시 그녀는 약 9km 정도의 속력으로 상점가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77세의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요. 이후 모리노는 구급차를 불렀고 피해자인 요네자와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혔을 당시 충격이 무척 컸던 탓에 피해자는 결국 뇌 좌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안타까운 과실치사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이내 일본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바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 때문이죠. 당시 경찰은 가해자인 모리노 미쿠를 조사했고 최초 조사 당시 모리노는 경찰에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다 앞을 못 봤어요. 부딪힐 때까지 사고가 난 줄도 몰랐어요. 사고 당시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과실치사라고는 해도 사망사건이다 보니 경찰은 인근 상점에 CCTV를 회수,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영상 분석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직전인 2017년 12월 7일 오후 3시 무렵, 당시 모리노는 현장 인근 카페에서 마실 것을 주문해 이를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아 오른손에 든 후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뒤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자전거를 탔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 출입 금지 구역에서 10km에 가까운 속력으로 질주했던 것이죠. 즉,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는 그녀의 진술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이어폰이나 음료 컵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탑승한 전기 자전거는 30kg 정도로 꽤나 무게가 나가는 모델이었는데요. 설령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가해자 체중을 고려해 약 70kg 정도의 물체가 시속 10km로 들이받으면 중상을 입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77세의 할머니가 사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이 양손과 시각, 청각을 모두 봉인한 채 주행 금지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다 노인을 살해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이후 가해자의 행태로 인해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모리노는 사건 발생 당시 즉시 119를 불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그녀의 휴대전화, 통신 이력을 조사하자 다시금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처음 취한 행동은 119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바로 못 갈 것 같아 라며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분석 결과 당시 그녀는 이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하는데 33초가 걸렸다고 합니다만 눈앞에서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어가는데 1분 1초가 소중한 골든타임에 태연하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죠. 아무튼 이렇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그녀는 중과실치사죄로 재택 기소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유치장에 갇히지 않았다고는 해도 본인이 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다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고 발생 3개월 후 친구들과 꽃놀이를 하는 것은 물론 술파티를 벌였고 꽃놀이에 참석한 다른 친구가 이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업로드했다가 발각되어 사람을 죽여놓고 자숙은커녕 꽃놀이 가서 술파티를 벌인다 라며 다시금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범인인 모리노는 물론 그녀의 부모님 역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꽃놀이 보도 이후 재판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모리노는 갑자기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유족 입장에선 그동안 장례식 참석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가 꽃놀이 사건으로 비판받자 재판에 불리해질까봐 허겁지겁 정상 참작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참고로 대학생이었던 모리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을 계속 다니려고 했지만 사건이 보도된 후 대학 측에서 자퇴를 권고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결국 강제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모리노의 재판이 시작되었죠. 당시 재판에서 피해자인 요네자와 씨의 남편은 가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조차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라며 모리노와 그의 부모를 비판했는데요. 이에 모리노의 아버지는 셋이서 장례식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집 앞에 기자들이 쫙 깔려서 딸은 두고 우리 부부만 갔다. 하지만 장례식에도 기자들이 많아서 돌아왔다. 라며 가긴 갔는데 당신들이 몰랐다. 라는 식으로 변명하는 한편 마치 자신들이 언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무서워서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라고 하기엔 모리노는 그동안 대학교 등교는 물론 친구들과 꽃놀이에 술파티까지 벌였기에 애초에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었죠. 아무튼 요네자와 씨의 남편이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 재판 전에 꽃놀이를 갔었죠. 라는 발언을 하자 이를 들은 모리노의 아버지는 사과는커녕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은 꽃놀이 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라며 비아냥댔다고 하네요. 이후 검찰 측은 악질적인 위험 운전 끝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체포 후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며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금고란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같지만 노역이 없는 교도소 생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변호 측은 가해자는 꽃놀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학에서 퇴학당했다.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라며 가명을 주장했죠. 그리고 2018년 8월 27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당시 시속 9km로 저속 주행 중이었다. 다만 보행자를 죽일 수 있다는 자각이 없는 운전이었으며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 라는 말과 함께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다소 형량이 가벼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도 많아 집행유예라고는 해도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네요. 물론 세간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 라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사건 이후 모리노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상금 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버지가 입을 좀 닫고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비판받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싶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없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